기록적인 한파에 남해안 수온이 크게 떨어져 이번 주말을 고비로 양식장에 폐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누리과정 보육 대란을 경남에서는 막게 됐지만 급식 예산을 두고 도청과 교육청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부산항 신항의 폐기물 처리비 137억 원을 창원시가 적게 부과한 것으로 경상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도로에 승마용 말이 뛰어들어 차량 석 대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해수 온도가 크게 떨어져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파는 지나갔지만 수온은 2, 3일 지나야 회복돼 양식어류 동사의 최대 고비는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거제 앞바다입니다. 한파로 바다 수온이 내려가면서 쥐취와 돕류를 키우던 양식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수온이 2, 3도 정도 높은 인근 바다로 고기들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연안이어서 한파가 오더라도 기존 양식장보다 수온의 변화가 적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영상 12에서 13도를 넘던 거제 앞바다 수온이 현재는 7.3도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양식어류는 평소보다 서둘러 출하를 마쳤는데 수온이 7도 아래로 내려가면 어류가 동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에 한파가 오면은 이제 7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고기한테 아주 생존에 위험이 되는 수온이 가해지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기록적인 한파는 한풀 꺾였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바다는 특성상 기온이 오르고 나서 한 2, 3일 후가 돼야지만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 남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어류는 모두 2억 2천여만 마리. 이 가운데 30%가 저수온에 취약한 돕류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양식어류 34만 마리가 저수온으로 얼어 죽어 어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보육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도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란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의 급식 예산 지원 협상은 평행선을 걷고 있어 급식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 한 명당 수업료만 한 달 20여만 원.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원 못 받았을 땐 45만 원인가 그 이상을 내야 되니까는 엄청 가정 살림에 힘들었죠. 하지만 경남에서는 이른바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1,400여억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 만 3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 9만 2천여 명이 올해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도가 편성했고. 문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경남교육청은 673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학교급식지원법에 따라 절반 수준인 305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4차례나 했지만 두 기관의 의견차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될 경우 3월부터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이번 5차 협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두고 좀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상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경남의 보육 대란은 다행히 피했지만 급식 파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대형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부산신항 북측 배후단지 사업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자칫 수십억 원을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배후단지입니다. 전체 513만 제곱미터 터에 아파트와 업무시설, 항만 물류시설 등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 부과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놓고 창원시와 사업자인 부산신항만 주식회사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3년 7월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137억 원이 적게 부과됐다며 같은 해 경상남도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창원시는 하루 발생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만 처리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경상남도는 전체 쓰레기가 부과 대상이고 금액은 150억 원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창원시는 137억 원을 추가 부과했고 부산신항만 주식회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산신항만 측은 한 번 부과한 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추가로 부과한 137억 원 중에서 47억 원만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창원시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폐기물 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창원시의 업무 실수 탓.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9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에 느닷없이 말이 뛰어들면서 차량 석 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기르던 말이 사육장을 탈출한 건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4차로의 국도. 달리는 차들 사이로 말 한 마리가 도로를 역주행해 지납니다. 잠시 뒤 이 말에 부딪힌 승용차가 주유소로 돌진하고 주유 중이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주유소를 향해 돌진한 차량은 이곳 화단을 들이받은 뒤 곧바로 주유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전복 같은 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는 차는 벌써 전복이 돼 있는 상태고 도로에는 이제 말이 한 마리 누워서 1차선을 갔다가. 사고가 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인근 식당에서 키우던 승마용 말이 사육장을 뛰쳐나와 도로를 내달리다 차량 석 대와 충돌한 겁니다. 차에 부딪힌 말은 현장에서 죽고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육장 수도를 고치려 주인이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말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라이트를 보고 사물을 보고 피항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말 주인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골프장 근처에 있는 마을과 눈밭으로 골프공이 마구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남해 힐튼 리조트 인근 마을 주민들은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들어선 남해 힐튼 리조트. 골프장 홀과 맞닿은 마을 앞 밭에서는 떨어진 골프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공이 몇 개월 지나면 망태기에 가득합니다. 집에도 공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공이 범벅이죠. 그런 게 마다도 떨어지고 여기서 일을 한 게 그러면 여기서 막 요 앞에 떨어져요. 주민들은 밭일하다가 공에 맞을까 불안해 헬멧을 쓰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골프공이 옆으로 싹 스치가는데 맞으면은 그뭐 완전 내인탕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시기 날아오는 거로 공이. 실제로 골프장 근처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골프공에 맞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뭐가 퍽 때리더라고. 초저녁에 골프장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날아오는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내진탕은 아니라 그래서 그냥. 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민가와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 하지만 골프공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2m도 되지 않는 울타리와 나무 몇 그루뿐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골프공에 차 유리가 깨지는 등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은 최근 골프 코스가 변경돼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무 식재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안전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식재하면서 안전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10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창원지구 샤프론 프론티어에서 110만 480원, 창원중앙동 오거리 통통닭, 한국산초연구회 한치복 회장,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각각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7원 범바위 배드민턴 클럽 회원 56만 5천 원, 거제 이솝유치원 원생 41만 3천 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 합천군 야로면 야로 양돈단지 송을봉 대표가 각각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함안군 함안면 새마을부녀회와 향토음식연구회에서 26만 원을,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사과발전협의회 정병수 회장, 합천군 쌍백면 강현영 씨, 야로면 조두현 씨가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기 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마감을 하루 앞두고 경남에서는 3명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장기 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3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교육부 전수조사와 별개로 조사를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경찰 관할별로 창원 중부, 마산 중부, 고성경찰서 각 1명씩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문제가 제기된 마을기업의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마을기업의 보조금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마을기업에 선정된 해당 협동조합은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폐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허위 조작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가 증거자료인데도 경찰과 선관위가 수거하지 않고 폐기돼 수사 의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그동안 받은 51만 명분의 서명을 10일 동안 보관하다가 폐기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집을 수리하다가 고려청자 넉점이 발견됐습니다. 김해시는 구산동에 사는 56살 박모 씨가 집에 흙계단을 고치는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서 고려시대 상감청자 유병 등 넉점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90일 동안 소유자 확인을 거쳐 주인이 없으면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문화재 감정평가액을 지급한 뒤 국가에 귀속됩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가 경남 지역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설 상여금은 지난해보다 5.5% 오른 66만 2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74.2%로 지난해보다 16.1% 감소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면서 4일을 휴무하는 기업이 85%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새 일반 산업단지 24곳, 834만 제곱미터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해 함안군에 6곳, 164만 제곱미터, 양산시에는 4곳, 155만 제곱미터 등 24곳에 새 일반 산업단지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이 98%로 도지역 가운데 최고입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오래된 하수처리 시설을 바꿀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하수처리 시설 대부분이 설치 10년이 넘어 바꿀 때가 됐지만 교체 비용 수백억 원이 자치단체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교체 시기를 놓치면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